안녕 차카롱! 오늘도 밝고 즐거운 차카롱 정보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하지만 내용만큼은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오늘의 주제, 스텔스만큼이나 무서운 바로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스텔스라고 하면은 어떤 걸 떠오르시나요? 도로 위의 살인자, 무법자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. 특히 밤길에 검은색 차가 라이트를 안 켜고 가면 더 위험한데 내 차에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없고 사각지대마저 미러에 보이지 않는다면 사고에 유발할 수가 있겠죠. 이 라이트 점등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불법입니다. 바로 위법인데요.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행 중 야간, 빗길, 눈길 할 거 없이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라이트를 점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미점등 시에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가 될 정도로 위법에 해당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은 모든 라이트를 다 켜고 다니는 게 좋겠지? 아니요, 그것도 오산입니다. 물론 위법에 해당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유발 확률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에요. 그럼 오늘 그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4가지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바로 실내 장치 밝기 조절입니다. 이것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실내 장치 밝기라고 하면 가장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계기판과 무드등 이외에 이 작동 버튼들의 불빛이 들어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바로 이 버튼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차량 핸들 왼쪽에 해당 버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. 이 밝기가 너무 센 경우에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까요? 밖은 어둡고 안은 밝다 보니까 이 밝은 빛 때문에 앞쪽 유리에 실내 모습이 반사돼서 보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앞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취향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것도 좋지만 눈의 피로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. 2번째, 바로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입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인데요. 요즘 나오는 신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헤드램프라던가 스마트 램프라 그래가지고 알아서 조사각을 조절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전 모델들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었는데요. 보통 많게는 3단계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요만큼 비칠지, 요만큼 비칠지, 요만큼 비칠지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방향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요. 실제로 너무 밝아서 주변에 너무 많은 시야가 들어와서 야간 주행에 오히려 눈의 피로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각도를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시내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낮게 놓고 주행을 하셔도 크게 이상 없이 무방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산길이라던가 조금 외진 곳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좀 조사각을 올려서 주변을 조금 많이 밝게 하실 필요는 있겠죠. 낮이든 밤이든 할 거 없이 흔히 말하는 눈뽕을 유발하는 바로 그 상향등입니다. 그럼 궁금하죠? 저 차는 본인이 상향등일 건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.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계기판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상향등을 켜고 있는지 끄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보통 산길이나 굽은 길을 지나갈 때, 시골길을 지나갈 때 가로등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상향등인데요. 켜놓은 다음에 깜빡하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된다면 앞에 마주온 차에 순간적으로 밝은 시야를 줌으로써 순간적으로 앞이 하얗게 안 보이는, 그랬을 때 2차,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눈의 피로도 굉장히 많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상향등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좁은 산길을 운행할 때는 라이트를 켜고 가다가 앞에 차량이 있다거나 혹은 앞에서 마주온 차량이 있다면 상향등을 꺼주셨다가 다시 차가 사라지면 그때 켜주시는 게 바로 안전한 주행에 있어서 가장 예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계기판 화면에서 상향등을 켜게 되면 파란색으로 점등이 됩니다. 녹색 아니고 파란색으로 블루 라이트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번째, 안개등입니다. 심지어 테슬라 이번에 저전력 배터리로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델 Y 같은 경우는 안개등을 없애기도 했죠. 그럴 만큼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안개등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긴 하지만 이 안개등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? 눈길, 빗길 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가 깔렸을 때 더 넓게 내 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있는 게 바로 특수한 기능을 가진 특수 램프입니다.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넓게 빛이 퍼지게끔 되어 있는데요. 일반 헤드램프가 이 정도 밝기라면 안개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넓게 빛을 퍼지게 함으로써 차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건데요. 그만큼 위험할 수가
있습니다. 왜 위험할까요? 밝은 대낮에 혹은 밤에 눈길 빗길도 아니고 안개가 깔리지도 않았을 때에는 이 빛이 훨씬 더 넓게 많이 퍼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빛 번짐 현상 때문에 시야가 거의 상향등급으로 눈부심 현상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는데요.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어떻게 알지? 요것도 계기판만 보면 돼요. 기름 주유구만 보지 마시고 이 라이트도 같이 함께 봐주세요. 계기판 상에 보시면 안개등은 두 개가 있습니다. 전방, 후방 안개등이 있는데요. 우선 계기판에서 전방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모양의 앞에 물결무늬 있는 부분, 바로 그 부분이 안개등입니다. 자, 그럼 후방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? 반대되는 모양으로 떠 있는데요.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면 바로 후방 안개등이란 뜻입니다. 이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. 일반적으로 켜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. 어떤 라이트를 켜야 되고 어떤 라이트를 안 켜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죠? 그냥 라이트를 오토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다면 차량이 알아서 삐리삐리 얘는 사양등이 필요하다, 삐리삐리 얘는 안개등이 필요하다, 알아서 라이트를 켜주니까요. 웬만하면 오토로 넣으시는 게 좋고요. 내 차에는 오토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한 줄평은 계기판만 잘 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입니다. 오늘도 내 차 한번 타보셔서 시동 거신 다음에 계기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액세서리 ON을 하게 되면은 계기판에 모든 불들이 점등이 되기 때문에 이상 증상은 아니고요. 시동을 완벽하게 걸고 나면은 다 소등됩니다. 그 중에서 이상 있는 경우만 켜 있거나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만 켜 있으니까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 파란색은 라이트가 들어와 있다라는 뜻, 파란색과 녹색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주황색은 권장사항이고요. 빨간색으로 들어왔다 싶으면 심각한 겁니다. 네, 이 점만 알고 계셔도 안전하고 현명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차카롱의 김채원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